안녕하세요. 사진학개론 김경만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카메라 하나를 데려오르면 EOS R5죠. 호주 캐논에서 차세대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EOS R5의 추가 스펙을 컨펌하면서 화제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캐논에서 EOS R5의 스펙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전 세계 유튜버와 전문가들이 R5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셨고, 제가 생각했던 저 나름대로의 R5 네이밍에 대한 10년 동에 많은 유튜버들이 EOS R5가 나오기도 전에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막 그 스펙이 어떻고 어떨 것이다 저럴 것이다, 뭐 루머를 보니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건 믿을 수 없다, 꼼수가 있다, 그렇게 불필요한 소문이 많았고,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빨리 인정을 하는 것이 낫겠다. 기정사실처럼 가짜뉴스가 받아들일 수 있어지니까 공식적으로 인정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일단 이 5자가 들어갔다는 거, 캐논에서 5자는 굉장히 의미가 깊죠. 캐논 카메라를 대중에게 각인시키고 인정받고 한 것이 EOS 5였죠. EOS 5로 EF 마운트를 일으켜 세운 캐논이 이후에 디지털로 EOS 5D로 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죠. 자, 그리고 나서 미러리스 세계에 뛰어들었는데 EOS R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근데 EOS R 마크2가 안 나오고 EOS R5가 나왔어요. 이제 EOS R5 마크2 이렇게 가겠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캐논이 자신 있다는 얘기도 되고 사활을 걸었다는 얘기도 되고 실패한 적 없는 5라는 숫자를 붙일 정도로 캐논이 향후 10년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카메라를 발표하는 것이다. 일단 EOS R5가 혁명적인 이유가 뭐냐? 8K가 들어갔어요. 이 헛소문들이 뭐였냐면 캐논이 8K를 낼 이유가 있냐, 실력이 있냐, 헛소문이다. 만약에 8K가 나온다면 어마어마하게 크롭이 되든가 8K는 타임랩스만 된다라든가 혹은 어마어마한 장비를 달아야 한다든가 뭐 이런 소문들이 굉장히 많았죠. 8K가 맞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크롭이 안 된다. 하도 크롭 하니까 EOS R이 워낙 크롭으로 욕을 많이 먹었다 보니까 노크롭이라고 아예 공식 선언을 한 거죠. 내부 저장 매체로 기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기록 매체인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Cfast거나 뭐 XQD거나 이런 기존의 빠른 비싼 메모리 카드거나 아니면 또 새롭게 캐논이 개발한 독자적인 메모리 카드를 내보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거를 엄청 먹겠죠. 거기다 뭐 고화소, 지금 어저께 나온 뉴스로 고화소 EOS R 버전이 테스트에 들어갔다, 뭐 이런 지금 소문도 있어요. CR2인데 그러니까 슬슬 왜 그렇게 RF 렌즈에 집중했는지, 왜 이렇게 비싸고 크게 고화질로 만들었는지 이제 정체가 밝혀지는 거죠. 지금 떠오르는 이제 가장 난리난 거는 소니죠. 소니 알파7 S3 매일 나온다 어떻게 나온다 말만 많았는데 이렇게 되면 EOS R5보다 밑으로는 못 나와요. 그죠? 알파7 S3는 소니의 동영상 특화 바디고 그게 이거보다 떨어지면 소니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한간의 말로 EOS R5의 이름만 바꾼 것이 소니 알파7 S3가 될 것이다. 뭐 이거보다 더 높을 수 없으니까 현재 지금 나온 스펙으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이카 파나소닉 시그마 연합의 파나소닉 S1 같은 경우는 S1이 이제 2420만 화소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편한 바디고, 거기다 고화소를 넣어서 S1R을 내보냈고 동영상 특화해서 S1H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세 가지죠. S1, S1R, S1H. S1R 같은 경우는 4730만 화소예요. 근데 EOS R5도 지금 4000만 이상 나올 거란 말이에요. 파나소닉이 6K 포토를 찍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800만 화소 정도의 사진이 돼요. 근데 8K 포토가 되면 2800이 넘는 레드 카메라 같은 경우 3600만 사이즈죠. 3600만 화소의 사진을 동영상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의 1인자 파나소닉이 스펙상으로 지금 EOS R5한테 뒤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S1H의 경우 열 처리를 위해서 방열팬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알파7 S3도 방열팬을 넣는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에 불이 안 붙으려면 이 열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비디오 녹화 시간하고 또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영상이 8K에 크롭이 없고 30p라는 것만 나왔고 동영상 연속 촬영 시간이라든가 저장 매체라든가
지금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8K보다 더 궁금한 것이 사실은 4K 120fps가 되는지 4K 60p가 될지 120p가 될지 요거 상당히 궁금한데, 근데 의외로 이게 막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리고 확정된 스펙 중에 바디 손떨림 보정 이거 확정됐고요. 렌즈 보정까지 하면 몇 스탑이 보정이 되는지는 발표하지 않았어요. 지금 최강의 올림푸스가 EM1 마크3가 7.5 스텝까지 되니까 그 정도 7에서 8 정도 손떨림 보정이 될 거로 예상하고요. 그리고 캐논이 자랑하는 듀얼 픽셀 CMOS AF 8K 전 모드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거고요. 연사 성능도 굉장히 좋아요. 기계식으로 초당 12장, 전자식으로는 20장. 굉장히 빠른 연사고요. 그 다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터치바, 없애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터치바가 없어지고 스크롤 휠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굴 인식 같은 경우는 개, 고양이도 되지만 새, 이 새 눈까지 잡는지는 모르겠는데 개, 고양이, 새 전신, 얼굴, 눈동자 검출 가능이라고 하는데 새 눈을 잡을 수 있나? 이 뭐 빅데이터에 의해서 좀 작긴 하겠지만 새 눈동자도 검출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새까지. 물론 소나 뭐 개구리 이런 것들은 아직 사람들이 많이 촬영을 안 하니까 안 넣는 거겠지만 나중에는 이게 염소가 됐든 흑염소가 됐든 다 넣지 않을까. 자, 여기까지 캐논에서 공식적으로 컨펌 됐고요. 센서는 4,500만 화소 정도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죠. 그 다음에 EOS R5가 나왔으니까 이제 5D가 나오면 6D가 나와야 되잖아요. EOS R6, EOS R6 저가형 버전으로 EOS R6 믿을만한 소식은 아닌데 2천만 화소에 바디 손떨림 보정 들어가고 4K 60p 연사는 기계식 12장, 전자식 20장, FHD에서 120p, 카드 슬롯 2개. 근데 이거는 믿을만한 소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EOS R 고화소 버전이 1억 5천만 화소라는 황당한 소문인데 옛날 같으면 미쳤다 그러겠지만 삼성 S20 울트라 같은 경우 스마트폰이 1억 화소로 나오니까 고화소 전쟁으로 가긴 갈 거고 1억 5천까지는 모르겠고 지금 이미 테스트 초기 버전을 테스트 중이다라는 뉴스가 CR2로 믿을 수는 없지만 소문이 있어요. 벌써 테스트 중이고 EOS R5가 4,500만 화소 정도 나오면 요거의 2배 정도 1억 가까이 8천만 화소 뭐 이런 정도의 고화소 버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8K, 8K 필요 없다. 8K를 어떻게 쓰냐? 쓸데없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4K 필요 없다고 할 때가 엊그제예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한번 찍어보면 4K를 가끔 쓴다는 거죠. 물론 그동안 컴퓨터도 좋아졌고 또 압축 기술도 좋아졌고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을 하는 거죠. 파일 자체가. 마찬가지로 8K 필요 없다는 것도 언제 바뀔지 모르고 서서히 바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8K 동영상을 찍으란 얘기가 아니라 8K 포토 기능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얘기는 정말 제가 10여 년 전부터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저한테 헛소리라고 미친 얘기라고 동영상 뽑아서 쓰는 거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미래에는 순간 포착, 결정적 순간을 잡는 그 능력이 필요 없어질 것이다. 줄줄줄줄 다 찍어놓고 나중에 선택을 하는 방식으로 카메라가 바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다 안 믿었죠. 미쳤다. 쟤 미쳤다 드디어. 근데 말이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방송국에서 말이죠. 야외 촬영 카메라 한 대 들고 나갔어요. 한 대. 많아봤자 서브로 한 대를 더 가던가 뭐 3대 정도로 갔겠죠. 스튜디오 촬영도 3대 혹은 4대. 많으면 6대, 8대 뭐 이렇게까지 갔죠. 지금은 어때요? 출연자마다 최소 한 대씩 있고 거치 카메라 있고 하늘에는 드론 있고 예능 프로그램 나가면 스튜디오와 야외가 이제 구분이 없어요. 그냥 수십 대가 돌아가요. 스텝이 움직이면 1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PD가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카메라맨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예상하고 감각적으로 뭔가를 포착하는
그러면서 PD의 그 내공을 뽐냈는데 지금은 줄줄줄줄 다 찍는데 정 못 찍었으면 거치해놓은 그 카메라에 다 잡히는데 이제 화질이 중요하지 않고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디지털 줌까지 써가면서 아무것도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PD의 내공은 이제 무의미해졌죠. 이제는 기획력이 더 중요하고 연예인, 출연자를 얼마나 센 사람을 섭외하냐, 작가를 얼마나 가지고 있냐, 제작 스텝 전문 업체를 얼마나 좋은 업체를 선점하고 있나, 이런 게 좋은 PD의 내공이에요. 편집을 여기서 하나 둘 셋 컷, 나는 역시 호흡이 좋아, 지금 테이블 볼 수도 없어요. PD가 그걸 어떻게 다 봐요? 편집하는 업체가 있죠. 그래서 오케이 컷 재미난 거를 다 모아다 주면 그거 가지고 편집하는 거죠.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카메라 한 대로 한 컷 한 컷 실을 쓰듯 내공을 가지고 하는 장인정신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재미가 없죠. 왜? 다 놓치는 걸? 얘 잡으면 쟤가 얘기하고 쟤 잡으면 또 얘가 얘기하고 아주. 그러면 사진작가는 어때요? TV PD와 마찬가지로 시스템이 바뀌게 될 거예요. 물론 왜 아직까지도 안 바뀌어? 그 답답함이 있지만 그 이유는 사진이 훨씬 정교하고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진 쪽은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시장이 작잖아요. 사진에 PPL 해가지고 작품 활동 하나요? 돈이 안 들어오죠. 사진으로 벌 수 있는 돈하고 동영상으로 벌 수 있는 돈하고 사이즈가 다르죠. 그러니까 발전이 더딜 뿐이죠. 이 빈센트라는 영상 감독 겸 포토그래퍼가 3년 전에 올린 동영상 보면 여기 컨버전스 내용이 있는데 융합, 스틸 사진과 동영상의 결합이죠. 이게 3년 전 동영상인데 이미 3년 전에 레드 카메라로 8K에서 3600만인가 사진을 뽑아냈어요. 이게 지금 동영상인데 8K 동영상인데 이 디테일을 보면 쓸 수 있는 디테일이죠.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의 필름 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로그 촬영에 이점을 쓸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이렇게 되면 놓치는 순간이 없는 거죠. 셔터가 조금 늦었다라든가 다리를 벌렸을 때 찍었어야 되는데 더블 됐네. 눈을 깜빡이었는데 이 장면이 좋은데 눈을 깜빡이었네. 이런 게 없어지는 거죠. 줄줄줄줄 다 찍어 놓았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지금 당장 8K 없으면 큰일 나요 라는 얘기가 아니라 8K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먼 나라 동영상 얘기겠지 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8K 포토나 무슨 6K 포토, 4K 포토 이런 것들이 그냥 남들이 하는 화질도 안 좋고 셔터 스피드도 느린 끌리는 쓸데없는 사진 기능이라고 파나소닉 거지 이렇게 그냥 치부해버려서 그렇지 동영상은 느리게 해야 된다 이것도 지금 다 깨졌어요. 셔터 스피드가 프레임 수에 더블로 해가지고 곱하기 2에서 그 셔터 스피드를 써야 된다 이것도 다 없어졌다고요. 꼭 그러지 않아도 돼요. 또 사진만을 위해서 쓸 8K라면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찍어야죠. 동영상을. 그래 놓고 동영상은 활용하고 나는 메인이 스틸 사진이야 이러면 끌리지 않게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요구, 니즈에 의해서 기계가 발명되기도 하지만 기계의 발전이 사람들의 제작 시스템 방법을 바꾸기도 하는 거예요. 거꾸로. EOS R5는 어쩌면 8K를 우리 동영상 여기까지 왔다라고 선언의 의미로 내보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진을 동영상처럼 찍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중독시킬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진학개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